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기온도 예년 평년 기온 정도가 됩니다. 예전의 평년 기온 정도는 됩니다. 근데 날씨가 기상예보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올 여름에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상이변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아니면은 국내적으로 다사다난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세계도 그렇고 뒤숭숭하고 어느 때보다 뒤숭숭한 것 같아요. 병원들도 간병인들도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병원 업체들은 거의가 독과점 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전부 다 좀 병을 좀 고친다, 어려운 병이 걸리면은 전부 다 수도권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 업체 체제가 완전히 독과점 체제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체제가 아니란 얘기죠. 시골에는 병원들이 사람들이 손님이 없어서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너무 집중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서울에 상급 병원들이 많으니까, 유명하니까, 많이 고치니까 전국에서 서울로 다 모인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독과점 병원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슈퍼마켓이 여기저기 천이잖아요. 백화점, 슈퍼마켓, 가게, 이발소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니까 병원도 너무 의사들도 많고 병원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병원 의사들을 천국이다 해서 완전 경쟁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을 모시려고 우리 병원에 좀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가지고 병원 업체마다 세일즈맨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일일이 뒷집마다 배를 누르면서 우리 병원에 좀 와서 좀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주 유명한 특급 의사들만 진료진이 되어 있다고 이러면서 쪽지를 주면서 보험 회사처럼 세일즈맨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완전 경쟁 체제라고 하는데, 업체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경쟁 체제가 아주 심화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 체제는 경쟁 업체 체제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상하층 계열 차이가 심해가지고 한 곳으로 집중돼가지고 집중돼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완전 거의 100% 독과점 병원 업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보험회사처럼 완전 경쟁체제를 만들려면은 의사도 많이 증원해야 되고 병원도
창업을 많이 해서 밖에 나가면은 한 집 건너서 병원이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생겨가지고 완전 100% 경쟁 체제가 돼야 환자들이 오면은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도 우리 병원을 찾으십시오. 이러면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이제 독과점이 되면은 그 손님들을 접대를 하는 게 우습게 생각해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손님이 노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개만 뻣뻣하고 말이요. 그렇게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 이 정도 되니까 그 환자를 손님으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 세일즈맨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그 체념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독과점 병원이잖아요. 뭐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가면 한 3, 4분이면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그 병원이 많이 생기고 의사들 천국이고 병원 업체들 천국이면은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자유 경쟁 체제가 완벽하게 되면은 서로 그 환자를 끌려고 세일즈맨을 별도로 부서를 둬가지고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전단지를 배포해가지고 저 손님을 끌어오느라 보험회사처럼 그런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반대잖아요. 완전히 그 독과점이잖아요. 거의 병원이 독과점 업무 체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 의사를 많이 증원을 1년에 한 2만 명, 3만 명 몇만 명을 증원하고 창업 의사들이 많으면은 또 벌어먹으려고 병원을 창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집 건너 공인중개사, 이발소, 미용소처럼 쫙 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이 참 옛날 말이지 요즘에는 한 집 건너 있다. 의사 천국이다. 병원 천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도 이제는 옛날에 그 귀족 직업으로 그 고소득 전문 우리나라 최고의 고소득을 올리는 연봉 몇 억씩 받는 귀족 그 전문 고급 고소득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빌어먹는 직업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가 돼야 그 완전 경쟁 체제가 되는 겁니다. 한때 변호사도 그랬잖아요. 변호사도 옛날에 그 사법고시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면 다 응시작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변호사가 옛날 말이지 빌어먹는 직업이다. 완전히 그 거지같이 사는 사람 천지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때.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병원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평준화가 돼야 돼요.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돼야 돼요. 유명한 병원이 서울에 집중하게 되는 거는 독과점을 만드는 격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강원도 어디 가도 유명한 병원이 천지다. 서울에 갈 필요 뭐가 있어? 여기도 서울보다 잘한 의사들이 천지야. 강릉 같은 데 가도 강릉 아산병원이 있는데 서울에 그 순환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주 그 특급 의사진들이 왕창 와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천지다. 그 전국에 그 병을 고치려고 수도권에 와가지고 하숙을 하고 병원에 고치려고 하면은 완전히 기둥뿌리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밖에 나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 연봉 한 달에 4억, 1년에 5억, 6억씩 주는 그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의사를 채용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하면은 세금으로 연봉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귀족층
특급층만 그렇게 고소득을 누리면서 살면은 그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다른 그 전문 고급직도 사는 게 골골하는 마당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용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 60점만 맞으면 다 인원 제한이 없잖아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래가지고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응시해가지고 상시 시험을 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봐요. 인원 제한이 없잖아요. 그 이용사는 응시생들이 좀 덜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딱 봐도 되는데 미용사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시험 본다니까 1년에 4번 봐가지고 안 된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주마다 본다. 그게 이제 상시 시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1년에 4일은 4, 2, 8, 50번을 본다는 얘기예요.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응시하는 지원생들이 많으니까 60점만 받으면 다 자격증 주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원 정원이라는 게 통제가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누구나 다 응시해라. 뭐 정원제라는 게 없다. 무제한 증원제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의사 정원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의사 정원제는 의사를 작게 뽑으면은 그마침 가치가 있지요. 독과점이 됩니다. 전국에. 수도권에 상급병원이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전부 다 독차지 해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오게 만들어가지고 못 먹고 살겠다. 그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어긋납니다. 그거는. 어긋나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긋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40년, 50년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그 의료 개혁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우리 밖에 나가면 공인중개사 한지 건너 있잖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들어앉아서 손님이 하루에 한 명이 오는가 하고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세도 못 내가지고 폐업을 하는 것도 50%, 20%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병원도 의사 천국이고 그다음 병원 업체도 한국이 천국이도 너무 많다. 한 집 건너서 병원에 있고 의사 천국이다. 병원 천국이다. 많아가지고 그 환자를 좀 우리 환자가 안 와가서 죽겠다. 환자가 오는 게 한두 명 정도 온다. 그 서울의 상급병원도 안 온다. 옛날에는 천지 서울의 수도권에 집중된 상급병원이 옛날에 빅5 상급병원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한번 예약을 한번 하면 6개월, 1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 무제한 증원을 하고 병원도 무제한으로 병원을 창업을 하게 만들고 의사도 1년에 10만 명이라도 증원을 하고 해가지고 의사 천지고 병원 천지다.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상급 빅5 상급 병원들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시골에도 여기 상급 서울에 있는 병원보다 의사들이 더 잘하는 병원들이 천지다. 서울에 말을 가느냐. 우리 동네도 지금 서울보다 더 잘하는 병원들이 천지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완전 경쟁 체제가 그렇게 돼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전 경쟁 체제가 안 되고 완전히
독과점 형태의 그 업체가 바로 그 의료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의 그 의사들, 외국의 병원들도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서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아주 우리나라의 그 여러 업체들 이 완전 경쟁 체제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만들어놔야 한다. 그게 이제 지금의 그 의료개혁 혁파가 거기에 바로 그 요지가 있고 그 요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발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용소, 공인중개사, 뭐 식당,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은 지금 완전 경쟁 체제입니다.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봐요.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손님을 왕으로 접대하잖아요. 뭐가 부족하면은 밥 한 공기라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갖다 주고 물도 떠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나요? 고자세잖아요. 고자세. 그게 바로 독과점입니다. 손님은 왕이 아니고 손님은 종이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그 장사하는 그 업체 직원들은 왕입니다. 그 완전히 그 주객 전도가 된 독과점 병원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손님을 하나라도 끌려고 가정부 방문하잖아요. 보면은 경쟁이 심하면 보험 아줌마들이 천지입니다, 이게. 천지고, 옛날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보험 아줌마들이 직장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 경비원들 보고 좀 보험 아줌마들 좀 들어오지 말라고, 막으라고 해도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근무하는 옆에 와가지고 세일을 합니다. 이 보험을 들으면 뭐 어떻다. 그 정도로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없어가지고 세일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보험 아줌마들처럼 그렇게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병원에 좀 오십시오. 요즘에는 여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집중되어 있는 대형 병원들도 8일 날려가지고 환자가 안 오네. 여기 그 보험 아줌마들처럼 세일즈맨 그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텔레비 방송국에도 광고를 좀 내야 되겠다. 우리 서울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병원, 성모병원 우리가 그런 게 텔레비 광고도 나올 겁니다. 우리 성모병원은 서울의 성모병원은 의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환자들을 이렇게 모시니까 많이 오세요. 이런 광고도 나오고 이래야 이게 완전 경쟁 체제가 됩니다. 성모라는 게 뭐예요? 성모라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갖다가 성모, 아버지를 갖다가 성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성모,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갖다가 성모라고 합니다. 그 성인 성자에다가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이름은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성모, 성부입니다. 그 성인성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평민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부친, 모친, 자당, 춘부장 이렇게 이제 높임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수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앞에다가 성인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병원에, 성모병원 서울에 우리 병원 좀 환자들이 많이 오십시오. 이러면서 텔레비 광고도 쫙쫙쫙 나오고, 그렇게 돼야 완전 경쟁 체제가 되면서 독과점 업체가 되지 않고 완전 정상적인 균형이 잡힌 완전 경쟁 업체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자고 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의료개혁 혁파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 연봉도 일반의 우리 좀 고급 공무원, 은행원이라든가 뭐 이 정도의 한 억대 정도의 연봉을 타는 것이 정상적으로 돼요. 임금도 우리나라의 전문 직업인들의 평균 봉급 수준으로 형평성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억, 2억 요 정도 타는 수준으로 되면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도 돌아가고, 구태여 서울까지 말을 가나 서울보다도 우리 동네 병원이 더 잘 하는데, 그러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들은 세일즈맨으로 보험, 그러니까 병원의 환자 모시기 세일즈맨을 각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배를 누르면서 어디서 왔어요? 이러니까 서울 성모병원에서 왔는데요. 성모병원에서 왜 와요? 그래. 우리 병원에 좀 오십시오. 우리 병원이 잘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잠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과자도 나눠주고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또 대우도 좋잖아요. 우리 병원에 제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의사들도 의사를 하고 세일즈맨 예의를 갖추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완전 경쟁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은 세일즈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병원 업체들의 완전 독과점이고 완전히 고자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세계의 글로벌 전문직의 평준화 기준에 봐서도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혁파를 해서 우리나라 형평성에 맞게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 동네 병원에는 저도 얘기 들어보면 동네 병원에서는 문자가 옵니다. 우리 병원에는 새로운 의사가 왔는데 진찰을 꽤 잘하는 의사가 왔는데 친절히 모실 테니까 오십시오 이러면서 문자가 와요. 저도 받았습니다. 여기 지방에 잘 안 되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병원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수도권의 빅5 병원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탈이고 입원을 할 데가 없어서 복도에 임시 깔판을 깔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천지다. 그게 정상적인 업체의 완전 경쟁 체제라고 할 수 있나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요? 그동안에. 그것은 의료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결국은 병원도 상업입니다. 말하자면 장사예요. 환자들이 고객이고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상업입니다. 일종의 넓게 보면은 그래요. 세상에 그런 불평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30년, 4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지금의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의 많은 돈을 탕진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열심히 살다가 서울의 상급병원에 몇 번 갔다 오면은 기둥벌이가 다 빠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료 혁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병원에 치료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늙으면 병원에 다 걸리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가서 하숙해야지, 간병인 써야지, 상급병원에는 또 비싸지.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좀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도 이 1년을 입원하고 있다 보면은 막 기둥부어리가 다 빠져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국가에서 먹여서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 걸 국가에서 돈 지출이 많이 이제 국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의료 혁파를 해서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일반 우리 상업 업체들처럼 그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으면은 폐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적정 수준으로 폐업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업체의 개체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요.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으면은 식당이 너무 많으면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업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폐업하는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적정 식당 개체 업체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유지가 돼요. 병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완전 독과점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것도 자연의 섭리에 의한 본능에 의한 자정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직 개체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는 스스로 그 개체를 조정하지 못해 계속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개체 수가 자연 섭리에 의해서 스스로 그 본능에 의해서 자정 능력에 의해서 개체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됩니다. 다른 상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인구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개체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냐? 영장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침팬지라든가 그런 원숭이도 사람 같은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99%가 동일합니다. 1% 차이가 그걸 갖다가 성차라고 합니다. 성차, 인차라고도 하고 성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1%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이 침팬지라는 원숭이도 유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습니다. 원숭이지만은 염색체 DNA가 사람하고 99%다. 그래서 원숭이하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임신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 차이예요. 남녀 간에도 이제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은 1% 차이가 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간이지만은 모든 DNA 염색체 수사 검사를 비교를 해보면 딱 1% 차이 나요. 그럼 1% 차이라는 게 큽니다. 그래서 성차 의학이 지금 대두고대에서 의학 분야가 새로 설립이 돼서 성차 의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의학 분야가 창립이 되고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다 하는 품성 성자에다가 차이가 난다 하는 차,
성차 의학 분야가 새로 생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 동물하고 인간의 동인차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동인차가 침팬지는 유전자 DNA를 검사하면은 인간하고 거의 99%가 맞습니다. 한 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유전자 DNA 검사를 하면은 99%가 맞고 1%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1%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의학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똑같은 위장약이라고 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은 약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르몬 자체가 틀립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왕성하게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가임 기간,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기간에는 에스트로겐이 왕성하게 나와요. 혈관도 보호해 주고 위암도 예방해 주고 모든 성인병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예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싱하고 병에 잘 안 걸려요. 그럼 이제 폐경이 되잖아요. 폐경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임신을 하는 사명감을 다해 수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폐인이다. 그러니까 월경이 멘스가 나오는 것을 닫아버리겠다. 그 이제는 끝이다 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스트로 여성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던 것이 적게 나오고 안 나오게 되니까 성인병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하고는 또 성차 호르몬이 틀립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가 새로 요즘에 생겼습니다. 생긴 지가 한 몇 년 안 됩니다. 성차 의학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됐나. 그래서 가장 자연 상태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개체수가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 증가는 안 돼요. 그래서 영장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장의 동물이라는 게 사람, 유인원, 침팬지 그런 걸 갖다가 이 영장 동물이 침팬지 같은 원숭이도 영장 동물입니다. IQ가 높습니다. 사람 다음으로 IQ가 높아요. 그러니까 IQ가 동물 중에서도 IQ가 어떤 수준까지 높은 그 동물을 갖다가 영장류라고 합니다. 그 동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영장류라고 할 때 사람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영장류, 사람도 들어가고 침팬지, 유인원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영장류에 들어갑니다. 그 영장류는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연 섭리에 의해서 개체수 적정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가 돼요. 이게 만일에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팬지라든가 유인원, 원숭이 종류가 되겠죠. 사람이 가장 지능지수가 높기 때문에 자연 섭리에 의해서 개체수가 적정히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호랑이만 수없이 늘어나는 것이 늘어나지 않아요. 모든 그 동물들 개체수가 적정 수준으로 최적화 개체수가 유지가 됩니다. 일부러 그 개체수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능,
개체수 자정 능력에 의해서 개체수 조정이 되지만은 머리가 좋은 영장류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이 난리가 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